MSCI를 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 MSCI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인덱스를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국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세 가지로가 있어요. 선진국 지수, 이머징 국가 지수, 프론티어 지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에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독일도 있고 이렇고요. 약간 여기가 왜 선진국이지 싶은 국가들도 몇 개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는 선진국이죠. 호주는 선진국인가?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 같은 국가들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큰 거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 인도, 아메리카 지역의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뭐 이런 데가 들어가고 유럽 쪽은 동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뭐 러시아도 있을 수 있고요. 폴란드도 있고요. 헝가리도 들어가던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낮은 데가 프론티어 마켓이에요. 이 이머징이라는 뜻이 신흥시장, 새롭게 발전하는 시장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 썼었는데 요새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프론티어 마켓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되게 선구적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시장인 거야. 선진국 들어가기 위한 커트라인이 여기라면은 이머징은 여기고 프론티어 마켓은 여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프론티어 마켓에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케냐,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슬로바니아 뭐 이런 데 들어갑니다. 경제 쪽에서는 잘 안 들어본 국가들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프론티어 마켓이다. MSCI 지수가 처음 데이터 확인할 수 있는 게 85년도인가 그렇거든요. 이머징 지수라는 걸 만들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선진국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MSCI 월드라 그랬어요. 이게 약간 보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선진국만 3개인 거야. 월드인 거야. 이 이머징은 생각도 못했으니까 투자를 할 거라고. 그런데 뭐 이머징 시장이 커져가지고 89년도인가부터 이 MSCI 이머징 지수가 발표됐어요. 이머징에서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월드도 아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MSCI 월드랑 이머징을 합쳐가지고 MSCI AC 월드라고 합니다. All Country World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프론티어 마켓이 빠지잖아. 프론티어 마켓이 나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름을 차마 못 지었나 봐요. AC 월드 앤 프론티어 마켓이라 그래요. 이게 MSCI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국가별로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생각보다 프론티어 마켓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ETF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선진국이랑 이머징이 한 8.5 대 1.5 정도 되거든요. 80, 55? 그런데 거기에 프론티어 마켓까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AC 월드랑 프론티어 마켓 인덱스가 있기는 한데 프론티어 마켓보다는 지금 거의 AC 월드 위주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CI가 뉴스에 나오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기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5, 8, 11월 이렇게 4번, 1년에 4번 정기 변경을 해요. 이 MSCI는 지수에 들어오는 기업의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커트라인을 넘어서 새로 올라오는 기업이 있고 뭐 떡락해가지고 이렇게 커트라인 바깥으로 밀려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거를 1년에 4번 변경을 해줘요. 전 세계적으로 종목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손질을 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때 어떤 종목이 나가고 어떤 종목이 새로 들어옵니다 라고 발표를 해요. 국가별로 어떤 종목 이렇게 들어가는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고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2월에는 언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반영이 되고요. 다음 발표는 5월 며칠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공지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덱스에 들어가는 종목과 새로 나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ETF들이 새로 사거나 팔아야 돼요. MSCI 지수와의 괴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액티브 펀드들이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미리 알아요. 언제 나갈지 뭐 15일 정도에 공지를 하면은 다음 달 1월 1일부터 반영을 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이 15일 동안 1월 1일에 패시브 펀드가 살 거 아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살 때 팔아버리고 이런 식의 수급상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 건 아닌데 확실히 올라. 근데 실제 변경일에는 별로 안 올라요. 그러니까 미리 다 사놨다가 실제 변경일에는 다 던지고 인덱스 펀드만 사니까. 요새는 이런 거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기준 보고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새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코멘트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뉴스 보면은 이 시기에는 관심 있는 종목들 있으시면은 이런 거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MSCI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뉴스가 나오는 건 뭐냐면은요. 국가별 비중이 변경될 때예요. 어떤 개념이냐면은요. 제가 아까 MSCI에 포함된 이머징 국가들이 이렇게 쭉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인가에 2개 국가가 새로 들어왔어요. 카타르랑 아랍에미레이트가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자 기업 국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 100이라는 거를 20개 국가가 나눠 먹고 있었는데 22개 국가가 나눠 먹는다? 라고 하면은 한국은 비중을 약간 양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중이 줄어들고요. 이 변경이 일어날 때는 보통 그 국가는 사고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팔아야 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요, 중국이에요. A 지수가 전체 시가총액의 3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반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주식 접근성이 워낙 떨어지니까 이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라든지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만 반영을 해줬어요. 근데 뭐 후광통, 성광통 뭐 이런 거 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해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한 이 시가총액을 반영을 해주면서 중국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한국 비중은 기계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때마다 이 외국인들은 한국을 팔아야 되는 거죠. 네, 다 밀리는데 비중이 많은 국가일수록 더 많이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이 지금 시가총액 2등이거든요. 중국 다음으로 많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 비중이 계속 늘어난다면은 이게 뭐 50%, 100% 이렇게 가면은 한국은 당연히 비중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 수급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면은 좋으냐라는 것도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MSCI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내줄까 말까 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크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투자 제도를 좀 간소화해야 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투자하려면 이렇게 등록하는 과정이 좀 복잡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정권에서 이건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한 건 뭐냐면요, 24시간 거래되는 외환 시장을 열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다른 선진국들은 다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열렸을 때만 외환 시장이 열리니까 이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밤중에 환전해놓고 또 주식도 사야 된다는 거죠. 뭐 야간 선물 이런 게 있으니까 환전만 해놓으면은 그런 거 선물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입장은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24시간 외환시장을 열어놓으면은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생각이었고요. 전 정권에서는 이 MSCI 선진국 가는 거를 좀 강하게 추진을 했었어요.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아요? 거래 시간을 3시 종료해서 3시 반으로 늘렸어요. 옛날에는 주식시장이 3시에 끝났는데 요새 3시 반에 끝나잖아.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24시간 거래되는 외환시장을 열어주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다. 30분 정도 이렇게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늘리고 24시간 거래되는 이 외환시장이 뭐 장기적으로는 생기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인을 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 MSCI에서 네, 얄짤 없습니다 라고 한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거래수 3시로 바꿔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선진국 지수로 가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에는 조금 또 애매한 게 있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5%네. 그 정도 되는데, 만약에 선진국으로 가면은 한국 비중은 2%도 안 돼요. 거의 뭐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죠.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이 자금이 이머징 주가 지수의 6배 이상이 되느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한국이 넘어가면은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외국인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한번 크게 얻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는 선결 조건인 외환시장을 열어주면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리스크를 떠 안으면은 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거. 근데 또 이머징에 있으면은 그 만사고통 땡이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다른 국가들 프론티어 국가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때마다 비중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머징 국가 지수는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국가 지수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선진국은 2012년인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때 그리스가 한 번 빠져나갔고요. 국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국가 변화로 인한 비중 변화라든지 그걸로 인한 그 자금 유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선진국 지수로 가면은 처음에 한번 세게 얻어맞고 그 다음에 맞을 걱정은 좀 상대적으로 덜한 이거라던가, 아니면은 이머징 국가 지수에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약한 펀치를 얻어맞던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래도 국격 지수 측면에서는
선진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리적으로는 뭐 남아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치, 뱀의 머리나 용의 꼬리인데 약간 용의 꼬리도 아니야. 용의 꼬리 깃털 정도? 어떻게든 처리를 안 하고 싶어 하지. 그 중국 비중은 계속 커지잖아요. 근데 한국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여. 중국 비중 더 커져요. 이머징 마켓 지수가 중국 지수와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질문. 중국, 한국, 대만, 인도, 브라질 순이에요. 당연하죠. 미국은 전체 시장의 한 60% 돼요. 2등? 일본이었나? 일본은 선진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되게 가짱해 보이는 이렇게 견해가 좀 있는데 일본은 생각보다 굉장한 국가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LG나 삼성 TV 보면은 진짜 얇게 막 약간 플스5 없잖아. 가전제품 한국이 짱이죠. 그쵸, 한국 뭐 잘하지. 요새는 한국이 최고. 양놈들은 왜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MSCI를 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 두유노 김치? 사람이 돈 벌면 내가 탈조선 한다라고 하는데 돈 벌면은 한국도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아. 돈 못 벌면은 어차피 못 나가. 계속 사는 거야 우리는 영원히. 이 아가씨라고 영화 있잖아. 거기서 보면은 키가 하는 말 중에 한미천 잡아서 조선 땅 뜬다. 한미천 잡은 게 아니라 여자 잡아서.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MSCI가 왜 필요하느냐? 국가별로 다 다른 지수를 쓰기 때문에 공통적인 비교를 하는 툴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MSCI에서는 이 수국과 관련된 이슈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약간은 지금 모자란 상황이고 선진국으로 간다는 게 좋다라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자, 오늘 머니 셔틀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